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가 다시 왕래하자는 문자를 보냈길래 답장을 보냈더니 그 답장을 읽고 시어머니가 일주일 넘게 알아누웠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된 부부입니다. 저희는 양가 어머니들의 소개로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가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옆 침대에 계셨던 분이세요. 어머니들 입원해 계시면 병실에서 옆 환자와 이 말 저 말 다 하잖아요. 제 주변에 남자의 여자, 술, 담배, 욕, 도박, 게임 등의 문제로 결혼 생활이 힘든 지인이 종종 있어서 저는 결혼할 생각을 접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가 진짜 독신으로 살까봐 조마조마했었나 봐요. 제 성격도 곰 같아요. 여우 같은 면이 없고요. 한 가지 장점이라면 굉장히 알뜰한 스타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지인으로 지내기는 참 좋은 스타일입니다. 어디 가면 돈 잘 쓰고 말도 스스럼 없이 잘 하시고요. 어머니들의 소개로 남편과 사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둘이 빨리 결혼하라고 퇴근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딸이 있으니 딸 키운 엄마라 다를 거다. 결혼할 때 예단도 안 받는다더라 라고 전하셨어요. 남편은 사귄 지 9개월 만에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남편 자체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저에게 잘 해주고 성실하고 깔끔해요. 집도 가까워서 매일같이 만났고 저와 함께하는 걸 행복해 하더라고요. 사귀면서 알게 되었는데 신랑보다 제가 더 급여가 많았습니다. 신랑 월급이 적으니 시댁에서 나에게 갑질은 안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었네요. 청첩장을 돌리고 나니 시어머니는 180도 달라졌어요. 저는 평일에 쉬는 직종이고 결혼 준비로 바쁜 시기에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친구 만난다고 했더니 결혼 준비하느라 바쁜 애가 무슨 친구를 만나냐고 자기랑 한복 맞추러 가자. 친구와 한 약속은 취소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자기 약속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 친구와 한 약속은 무시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기분도 나빴고요. 친구와 미리 약속한 거라 나가야 한다고 했더니 그럼 혼자 구경만 하고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전화를 하시더니 한복 맞추러 가자고 하셔서 남편과 같이 갔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제가 예쁘다고 하는 건 가격대가 좀 있어서 그런지 자꾸 다른 집에 가서 보자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일 싼 한복 맞췄습니다. 그리고 한복 맞춰주는 시어머니 봤냐고 하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셨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본격적인 간섭과 참견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은 시민회관이 싸니 거기서 하고 식사는 그 옆 영양센터에서 해라. 신혼여행은 해외는 복잡하고 피곤하니 그냥 제주도로 가라. 아주버님도 그렇게 했다. 신혼여행 가면 내 선물은 절대 사지 마라. 나는 내가 쓸 물건 직접 보고 사는 걸 좋아한다. 정 사주고 싶으면 50만 원만 붙여줘라 하시더라고요. 가전제품은 백색가전이 유명한 회사 제품으로 해라 하며 훈수를 두셨죠. 그리고 신혼집을 알아보는데 저는 작은 집이라도 사서 저희 손으로 꾸미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주 좋은 집을 봤다고 전화를 하셔서 가봤는데 시댁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는 다세대 주택 반지하를 점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신랑에게 우리가 살 집 우리가 발품 팔아서 알아봐야 하지 않냐. 내가 알아본 곳은 2층이고 화장실 수리, 도배 장판 다 되어 있어서 좋더라. 거기도 한번 구경 가보자고 했는데 남편은 남자가 집 파는 거다. 엄마가 수십 군데 알아보고 여기로 결정한 거다 라고 말해서 하는 수 없이 그 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스타일의 벽지 페인트 장판했고 어디에 어떤 가구 가전을 놔야 할지 다 정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화장실에 세탁기를 설치하라고 하셨고 세탁기 기사님은 습기 때문에 베란다에 설치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시어머니는 가전 드린 날 오셔서 잔소리를 퍼붓고 가셨습니다. 그때 파혼했어야 하는데 용기를 내지 못한 제 잘못이 크네요. 어머니들은 예단 이바지 생략하기로 했다고 들었고 결혼 전에 어머니들끼리 만나서 안 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어머니께 선물 대신 현금을 드렸어요. 어머님은 돈을 세시더니 아주버님은 챙겨드렸냐고 물으시더군요. 안 드렸다고 하니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아주버님이 아버지 역할하고 있다며 아주버님에게 20만 원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식 때 어머님 하객들이 신랑 잘생겼다고 아주 칭찬이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쁘다고 칭찬 들었는데 저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버님은 매달 생활비 70만 원 붙여주고 있다. 너희는 30만 원씩 줘라. 그리고 며느리는 이제부터 아줌마가 됐으니 운동화 신고 다녀라. 구두는 허리에 안 좋다. 이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바지 음식 안 하기로 했다고 진짜 안 할 수가 있냐고, 너희 엄마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예의가 없다고 하시고, 너희들 살면서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보증서 주지 말라고 하셨고, 남편을 바라보며 너희 장모가 아무리 돈이 없다고 앓는 소리에도 돈 빌려주지 마,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너무 기분이 상해서 집에 와서 눈이 펑펑 붓도록 울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저희 부모님까지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어느 주말 아침 7시에 시어머니가 전화하셔서 점심 같이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친정 사촌이 결혼해서 거기 가야 한다고 했더니 남편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야야, 축의금 많이 하지 마. 라고 하셔서 남편이 장모님이 축의금 내신데 우리는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결혼 생활은 나름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임신 5개월 때 시어머니와 같이 고기를 먹는데 어쩌다 보니 고기가 탔고 탄 부분을 가위로 잘랐더니 그냥 먹어, 안 죽어, 내 친구는 일부러 태워 먹더라 라고 하셔서 어머님께 태운 부분을 다 몰아드리려고 하다가 아이 생각해서 나쁜 행동하기 싫어서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형님의 아이가 9개월이었는데 독감에 걸려서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병문안 가보라고 하셨고 임산부는 병원에 안 가는 게 좋다고 형님이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시조카가 아프다는데 냉큼 병문안 가지 못하겠어? 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병문안 갔더니 형님이 왜 왔어? 집에서 쉬지 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감기는 없는 거 아니야. 추우면 걸리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정도로 무식하고 상식이 없는 분이셨어요. 임신 중에도 회사 오래 다니고 육아휴직은 최대한 짧게 쓰고 회사에서 돈 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기는 심장에 잡음이 들려 대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집에서 아픈 아이 돌보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도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시더군요. 아기가 운다고 전화 끊자고 하면 아기는 원래 우는 거라며 옆집 할머니가 해물파전 줬는데 맛있다고 갖다 준다고 하셔서 괜찮다고 사양했습니다. 아이를 퇴원시키고 집에 가봤더니 아이 방에 이불 패드가 10장이나 깔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제일 싼 걸로 골라서 10장이나 사왔으니 자주 갈아주라고 하셨답니다. 남편에게 놀이방 매트 사서 쓰면 되지 뭐 하려고 이런 걸 많이 사오냐고 환불하라고 시켰어요. 아이 분유 타주려고 부엌에 갔더니 김장할 때 쓰는 어마어마하게 큰 다라이, 플라스틱 반찬통, 미역, 말린 버섯, 후라이팬을 사 놓으셨더라고요. 아이 입원 기간 동안 시어머니 스타일대로 살림을 사서 싱크대에 넣어 놓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친구와 전화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고 저는 받지 않고 친구랑 계속 통화를 했죠. 그런데 1시간 뒤에 엄마에게 문자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너 싸가지 없다고 한다. 전화해봐. 라고 하셨어요. 엄마한테 전화해보니 너희 시어머니가 지금 아기 퇴원했는데 퇴원 잘했다. 살림 사주신 거 고맙다. 는 인사도 안 했다. 무슨 일인지 전화도 안 받는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대로 교육시켜서 결혼시켰어야지. 며느리가 돼서 어른 공경할 줄 모른다. 애기 걱정돼서 가보고 싶은데 못 오게 했다. 아이 병원비 얼마나 나왔는지 듣지도 못했다. 며느리에게 철저하게 거절당하는 이 기분 사부인은 아시냐? 친정엄마 맞냐? 이렇게 얘기했다네요. 아이 면역력 때문에 외부인인 시어머니가 집에 오신다는 걸 안 된다고 한 건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아이 수술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시어머니까지 상대하려니 미치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자기 전화 안 받았다고 저희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이 태어난 지 하루 됐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엄마한테까지 그렇게 퍼부었다고 하니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애기랑 같이 숨어버리고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신생아를 데리고 어디를 갈 수 있겠나요?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저희 엄마 성격에 그런 막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안 했을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시어머니가 전화했을 때 녹음이라도 하지 그랬냐. 저렇게 막말하는 사람은 따지고 들면 그런 말 안 했다고 발뺌하기 일수다 라며 애꿎은 저희 엄마에게 괜히 성질을 부렸네요. 저는 시어머니 목소리 듣기 싫어서 문자 보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일 아니면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아이가 수술 때문에 면역력 떨어져 있다. 감기 걸리면 더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오게 한 것이다. 지금은 수술한 아이 잘 돌보는 게 내 할 일이다. 나는 내 아이만 생각하고 싶다. 그리고 어머님은 전화를 너무 많이 하신다. 그리고 저희 엄마께 전화해서 제 흉을 보신 거 사과하셨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어머님 안 볼 거다. 이런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마음대로 찾아오고 간섭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이사 갈 거라고 했어요. 어른께 이런 말 죄송하지만 어머님 정말 무식하다. 감기는 추워서 걸리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 감염돼서 걸리는 거다. 아이가 큰 수술을 했는데 같이 걱정해 줄 수는 없냐. 어머님 전화 안 받은 게 그렇게 큰 죄냐. 이기적인 어머님 더 이상 상대하기 싫다. 어머님이 사놓으신 살림들 다시 돌려보내겠다. 내 스타일대로 살림할 테니 어머님이 사신 물건 어머님이 다 쓰시고 내가 어떻게 살림하던지 터치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안 좋은 소리 한 거 사과하면 그때 왕래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다. 어머님은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스타일 같은데 이번 기회에 어머님 행동 잘 생각해 보시고 가족과 영 끊을 생각 아니면 꼭 사과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 시켜서 어머님이 사다 놓은 주방용품 식재료를 시댁에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났네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께 공식적으로 사과한 거 없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 100일 잔치도 친정부모님만 모시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왕래를 하지 않으니 마음이 정말 편했어요.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친정엄마한테 전화하게 되면 바로 녹음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따져보자고요. 며칠 전에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몇 달 정도 지났으니 이제는 왕래를 하자고요. 웬일로 짧게 문자를 보냈더군요. 그래서 저도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요. 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지내니 너무 행복하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보낸 문자를 읽고 일주일 넘게 알아누우셨다고 합니다. 형님이 저에게 전화로 알려주셨죠. 형님은 본인은 오랜 세월 동안 시어머니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는데 동서는 어쩜 그렇게 말을 잘했냐고 하며 저에게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아이 친할머니이고 남편의 엄마인데 어떻게 끊을지 참 난감했는데 이기적이고 무식한 시어머니와 연락 안 하고 사니 이보다 좋을 순 없네요. 그냥 두면 잘할 사람에게 뭘 그렇게 강요하고 괴롭히는지 모르겠네요.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강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인가 봅니다. 쓰니님 덕분에 시어머니는 이제 큰며느리에게도 조심하겠네요.